상시응용주의상을 어떻게 우리 삶 속의 현실을 구현할 것인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구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할 때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과 정할 때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정정, 외정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할 때는 외정정,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 삶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 일조 공부를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응용하는 온전. 근데 일조를 하면 또 뭐가 있냐면 2조, 1조, 6조. 요 2조, 1조, 6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2조, 1조, 6조를 구축을 해야 1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2조, 1조, 6조를 일과로서 이게 만들어 본다. 이게 to do C 유형 공부를 하고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CQI라는 것이 계속적인 품질 개선이라고 그래요.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품질, 질이 좋아진단 말이죠. 내 공부하는 질이 좋아지는데 계획, 실행, 성찰, 피드백, 계획, 실행, 실천, 피드백 이렇게 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연마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유념 항목을 정한다.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미리 연마,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준비, 물심 예측, 그 다음에 하자는 주목과 말자는 주목 정하고 사고력 대조표를 실행 순서를 적는다. 이 다섯 가지가 있고, 실행에는 바로 뭐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걸 하면서 내가 유념을 했나 무념을 했나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온전한 생각을 취사기를 취하면서 유념인가 무념인가를 체크해서 어딘가에 막 일기장에 적든지 유념 이 시계에다 적든지 이걸 그때 그 순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력 대조표는 실행하는 순서를 유념해서 그 순간순간 일기장에 적든지 어떻게 그거를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요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평가 및 성찰에는 상실기를 기재하고 사고력 대조표를 실행하는 순서를 기재해서 요걸 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 그냥 이런 순서로 딱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CQI를 나의 사고 방식이 CQI를 되게 하라 이거죠. 대종사님은 뭐가 됐냐면, 예를 들어 연구를 하시고 자선하기,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주는데 CQI가 형성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종사님이 그 사고 구조가 CQI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과거 성년대 어떻게 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왔어요 제가. 대종경에 CQI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냐? 대종경 수행품 24장을 한번 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계자의 주기를 자는 사물에 인척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그려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를 당하기 전에 이를 연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내용 간주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남기지 아니하리라. 요게 2조, 1조, 6조의 마지막은 성성률은 16조예요. 요게 네 가지가 완전한 CQI를 이루는 건데,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하고 경전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걸 나의 습관으로 간수로 탁 만들어준다. 그냥 탁 하면 미리 준비, 그러니까 연마하고 준비하고 일을 다음에 온전 생각 취사하고, 일 다음에는 반성 대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상실기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참조해서 늘 내 일에 참조를 하고 하는 것을 사고방식으로 다 계속해서 단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생에 누가 이거 교정 안 봐도 그냥 저절로 습관이 일을 보면 미리 연마하고 온전 생각 취사하고, 일 다음에 반성하고 대조하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성이라는 건 뭐냐?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걸 자성이라고 해요. 성품이라고. 성품이 뭐냐? 자성해, 자성계, 자성정 있잖아요. 자성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저절로 안 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마음이 저절로 어리석어지지 않아요. 사리를 누가 사기쳐도 저절로 안 속아 넘어가. 저절로 알아먹고 누가 또 부당한 일을 보내도 저절로 부당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사리를 생각하고 뭐 마음을 챙기고 온전 생각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를 자성정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누가 막 요걸 일부러 챙기고 막 지금 하잖아요. 근데 오래오래 하고 또 하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이라. 여러분 자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진다.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고요한 중에 성성하다. 대중심이 있다 이거예요. 예, 처음에 고요한 중에 대중심이 있다 그렇잖아요. 적적이라는 모든 분별을 넣는 걸 적적이라고 해요. 모든 분별을 넣는 적적이죠. 그 다음에 성성이란 그 중에 근데 뭐만 남아요? 끌리나 안 끌리나 대중심은 남는단 말이에요. 모든 분별은 제한돼 끌리나 안 끌리나 요란한가 안 요란한가 대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그래야 잡념이 나면 없다니까. 그러면 대중심이 있는 중에 대중심을 놓는다. 공부심이 있는 중에 공부심을 놓는 거예요. 공부심 중에 공부심을 놔야지 공부심 없는 중에 너무 큰일 나요. 그렇죠? 공부심 중에 공부심을 놔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심이 있는 중에 대중한 마음을 넣는다. 그러면 당자성성이라 놓아도 제 스스로 성성하다. 놓아도 제 스스로 대중을 한단 말이에요. 대중이 없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도 지 혼자 대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2조, 6조, 6조, 16조를 딱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 해놓으면 이게 우리 80속에 우리 심지 아래야 속에 딱 저장돼 딱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영생구원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걸 하게 되면 이 구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대종사님은 이걸 하셨다. 그래 그냥 금생에 보니까 또 금생에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성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를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곳곳에 나타났대요. 정전, 최초보고, 제갈요법을 한번 보세요. 거기 5조가 있어요. 5조. 과거와 현재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승리할 것이고 상치명주의상도 6조를 보면 꼭 대조하기를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교당명주의상도 6조를 보면 내가 그날 교당 가서 배운 걸 대조 실정화를 옮기라고 했죠. 제가 5조 마지막 조에다가 뭐냐면 다른 가정은 어떻게 실패하고 성공했는지 한번 봐서 너도 그걸 참고하라. 요 마지막 요 성찰하는 걸 꼭 집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집어있더라니까. 요것도 다른 사람은 그냥 고면이 봐지 말고 봐갖고 네가 참고를 하라. 요런 개념이 꼭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뭐 교단품 2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병아리를 집에다가 다 죽으니까 그 기상국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그게 조그맣게 실패를 해봐야 큰 일을 성공, 실패가 없다 하니까 그게 법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범연히 보지 말고 이게 종교, 다른 종교가 사는 걸 범연히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종교가 환영을 받고 어떻게 하면 배척을 받는지를 살펴서 우리는 그걸 깨쳐서 그렇게 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모범적 종교가 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한 일을 할 때마다 그냥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일교의 지혜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얻어갖고 그 일교에 성공할지라. 요것도 그만 CQI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사람이 왜 옛장 사다가 도둑 맞았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니가 말을 안 듣고 신심이 없어서 신심이 없어서 그렇게 잊어먹었다 할 건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 하고 진짜 그게 선생이다. 그 진짜 내 말을 안 듣더니 그 걔만 이제 듣게 되니까 나보다 그게 진짜 선생이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한 경계를 봐서 네가 반성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6조 시켜야 아니에요. 만약 반성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 안 한 걸 걱정하지 말고 일기를 써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걸 공부를 해요. 그거를 주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든 그 소리 내가
아 이게 내가 다 못 찾았는데 곳곳에 이런 대종사님의 정신이 나타나 있어요. 아 그래 이게 일에 이렇게 참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 참 온전생각 취사와 이 CQI가 이 두 가지가 한 덩어리가 돼요. 온전생각 취사 CQI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이거를 습관화들이라 이거예요. 다음 생 언제까지? 다음 생으로 넘어져요. 우리의 팔식은 심지는 팔식이잖아요. 아래가식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래 습관을 들으면 딱 저장이 돼갖고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다음 때 일어나서 지금 다 저절로 하고 있어요. 저절로 막 하고 있다가 대중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와 여기 있네 여기 내 습관이 여기 내 습관이 여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게 그냥 뭐볼 것도 없이 그냥 기회해갖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다음 때 기대를 한다니까. 열심히 하다가 하면 자기도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오 표정 여기 있네. 와 이럴 수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냥 결혼하는 거 잊어먹는 올해는 그냥 결혼하는 게 먼저 너무 마음이 동해갖고 안 됐고 그냥 다음 때 이게 연구라고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챙긴다 이거죠. 그러면 해보자 이게. 나는 이게 엄청나게 그 대학교 때 읽을 때 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2조 이게 플랜두스인데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미리 연막 일치할 것이요 해놓고 거기다가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을 정한다. 유문점을 정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2조에서 정하는 거예요. 연마한 다음에 미리 연마했잖아요.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이걸 하자 이거 말자를 딱 정해야지 이게 결실이 있죠. 연마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연마한 다음에 요 하자 말자를 딱 유문점을 정해야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사고력 대표 실행할 순서를 작성한다. 요게 이제 2조는 준비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1조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를 취한다. 이걸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서 하자는 요과 말자는 조목에 대해서 유문점을 내가 유념인가 무념인가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면서 아 내가 무념했다 유념했다 해서 어디다 체크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력 대표도 아 내가 실행한 순서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자꾸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와 못했구나. 나도 그래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서 보니까 내가 의디엄마가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하는 그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디엄을 막 비난하다가 일기장 보고 의디엄마 안 했구나 또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기로 한 거 꼭 해자 그래갖고 그걸 빼지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충 그 숫자를 예전에는 그냥 대조만 했는데 하기로 한 건 자꾸 빠진 거는 그때그때 해뿌리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조는 모든 일을 처리한 후에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죄악이 지을 것이요. 실제는 상실이 길지 않다. 두 번째는 사고를 때 길지 않다. 요 밑에 거는 실행사항이고 요건 원리고 요렇게 해갖고 요거를 시커에 계속 돌리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일기장 갖고 쓰는데 하루만 어때 딴 일이 막 바빠서 좀 못 썼어요. 그럼 이게 확 꺼져져. 하루만 어디 막 일이 막 바쁘다 보면 이게 좀 늦게 돼 있잖아요. 얻어져. 그럼 막 며칠 열째 챙기다 보면 이제 좀 정신이 좀 맑아져 갖고 막 이게 막 나는 이제 그거를 순간순간 대조하는 걸 갖고 지금 해서 금년 내에 그냥 탁 그거 완전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해갖고 이제 다음 생으로 어떻게 하냐? 이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죠. 다음 생이 있다고 믿어야 안 당했어요. 안 믿어요. 다음 생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솔직히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지죠. 본인의 성격이 지금 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 금생에 들어서 습관된 거예요. 전생에부터 넘어온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그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느님이 있어서 나같이 해놨으면 왜 하필이면 나같이 성격을 만들어 놨을까? 좀 더 잘 만들어 놓지.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하느님 불공평하지. 막 랜덤으로 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네가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자기가 했다면 말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태를 좀 믿어야 되는데 다음 생도 있고. 알았어요. 저기 청해태 한번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입교하면 어떡해? 입교를 해야지 뭔데 다 들어만다 어떻게 돼요? 아니 원불교 이제 교도가 돼요. 원불교 교도 되면요 자기 영탄하러 갔다 와요. 거기 가서 여기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저 성지에 가서 내가 입교했습니다. 과거는 나는 전생이고 지금부터 후생입니다. 내가 앞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살겠습니다. 선선하고 오는 거예요. 우와. 괜찮아요? 어이 뭐지 좀 대답이 괜찮아. 어이 여기 경기라는 게 좋은 거라니까. 경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게 경기라니까. 그렇잖아요. 경기가 없으면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경기를 원망하지 말고. 그런데 요거 사고력 대조표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놨는데 이게 하자는 조목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지나갈까요? 응? 잘 모르지. 요거를요 하자는 여기다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하니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순서를 가리지 않고 전부 적는다 이거. 내가 해보니까 한 10개는 적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하루에 10가지 왜 없어요. 10가지 있죠. 10개는 적게 되고 이게 전체 할 일인데 순서 없이 적고 해야 할 일만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실행할 순서를 적으라 이거죠. 이게 보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전체로 구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전부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다 이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전체니까 이걸 대라고 한다. 실행할 순서는 이 중에 긴급도, 중요도, 환경, 심경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한다 이거죠. 이게 실행할 순서를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난 후에 내가 실행한 순서를 적는다. 응? 순서를 적어서 그거를 편차를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속에 대소용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준비를 하되 열흘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청소년들 절대 열흘 못해요. 일주일도 못해요. 하루는 한다. 하루는. 일생, 영생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하루를 이렇게 응용의 형태로 2조, 1조, 6조를 하루를 돌리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영생이 된다. 이 원리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대소유무를 하루에 내 삶 속에서 대소유무를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봤더니 대종경이 어디 있더라니까. 어떻게 이게 사고례간이에요. 사고례 대종경 수행품 2장에 뭐라고 했어요? 연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는 순서를 따라해라. 딱 돼 있어요. 연구의 순서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따라 연구 의도변발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례간 순서 따라 하는 거라. 이게 거기 딱 순서가 있어. 옛날에 그 순서란 말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 따라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경영하는 게 사고력이잖아요. 근데 대종사는 크게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야, 그냥 이 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한번 가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려 봤대. 수행품 141쪽입니다. 그랬을 때 다리 연구를 보면 첫째는 시간 작용할 때 그 일을 듣고 넷째는 듣고 여기 있죠.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셋째는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의심을 해결할 것이었죠. 이게 연구력, 사고력은 순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순서 맞추는 게 연구력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개념이 여기서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준이는 여러 번 얘기했죠. 영준이 이거는 이제 로터스쿨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시운영 유의사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실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시운영 유의사항을 외운다.
이게 연습한다. 이게. 왜 외워야 되냐면 사람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워야 나중에 기억이 나잖아요. 황시용 교사님이 이게 자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자꾸 외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은 외워요. 그래도 덜 외운 거 더 많이 외워야 돼요. 이게 황시용 교사를 자꾸 외운다. 이게 연습하라. 이게 노는 시간이 있고 경전 연습하기를 중요해. 뭐라 그랬어요? 노는 시간이 있으면 뭐라 법규를 봤죠. 그게 연습이란 거 그게 아니라 자꾸 이거를 연습하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하고 상식용사를 그 시간에 자꾸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요. 그건 경전 연습이 아니라 경전 연말을 하고 다니죠. 다르잖아요. 연습이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이제 교전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기 어디 지하철 가면서 상식용 교사는 자꾸 외우고 가요. 그럼 연습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이거 할 시간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라. 두 번째는 일을 당해서 온전 생각 취사하고 사고력 대입표를 쓰고 저녁에 상식 대입표를 써라. 요거를 하는데 아까는 없어요. 연습하라는 게 하나 들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게 상식 입장이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시분으로 돼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는 시분. 왜 그러냐? 옛날에는 이게 한 통으로 돼 있던 여기다가 1시간 10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달이 되니까 도저히 못 더하겠어. 1시간 10분, 2시간 10분 막. 이걸 어떻게 더해요? 어떻게. 그런데 이거 그게 없어. 10분하고 1, 2, 3, 4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10분, 20분 하니까 요거 쫙 더하고 요거 쫙 더하니까 순식간에 5분 나중에 쫙 더하는데 옛날에는 1시간 10분 이걸 막 컴퓨터 돌아가니까 아이고 정신이 안 더해버리는 거야. 안 더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너무 시분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음강이 의지에서 있고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의디엄마 있고 연불자수 시분 이렇게 해갖고 요 미리엄마 요거는 사고력대입표 쓰면 요 미리엄마가 되는 거예요. 사고력대입표 미리엄마 있잖아요. 사고력대입표 쓴 날은 하고 안 쓴 날은 안 하고. 이 온전생각 취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요. 유무념에서 여기 하나를 온전생각 취사를 내가 해버렸대요. 그러고 요걸 갖고 유념 개수, 무념 개수를 요걸 잰다 이거죠. 한 개는. 다른 거는 이제 빈도가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일을 할 때 온전생각 취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갖고 하는 거. 나머지는 어떤 항목, 항목을 해갖고 그거는 좀 숫자가 적으니까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해갖고 적어서 이 토탈의 숫자를 갖고 이 온전생각 취사 이거 토탈 해갖고 요거를 요 1조 여기다가 유념이냐 무념이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무념 적는데 대종사님은 유념했으면 스트레시, 무념했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산 상사님 거꾸로 했어요. 동그라미 수리 바꿨어요. 영진이가 왜 그랬냐니까 원불교는 원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나도 그래 이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스트레시가 동그라미 바꿔뒀어요. 이제 안내표에는 그냥 거꾸로 돼 있는데 그냥 쓰기는 그건 상관없어요. 예, 정확히 대종사님 말씀 따라도 되고 상사님 말씀 따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되게 한 달 정도씩 해갖고 저는 이제 한 달만 바꿔요. 바꾸고 이게 온전생각 취사는 항상 고정해 나머지는 바꿔갖고 하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한 달 만에 떨어진다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게 자기 습관 한 달 만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그걸 유념 몇 번, 무념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계문도 있잖아요. 계문도 이제 체크하는데 이 유무념을 자기 습성을 해갖고 자기 습성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지금 저는 유무념을 뭘 하냐? 이게 때를 따라 일기기재야. 틈틈이 나면 일기기재. 일기기재 그거 이제 유념 체크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일기장을 그냥 빠짐없이 쓰는 거, 그 상식은 요런 걸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먼저 습관이 들여야 되니까 중요한데 이 공부법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첫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공부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도달하는 기준, 이거
퍼포먼스 크리테리아가 돼요. 퍼포먼스 크리테리아. 수행 증거라고. 교육하기 용어예요. 수행 증거. 퍼포먼스 크리테리아.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하면 그게 다 있어야 되는데, 목표라고 하는 건 가장 좀 추상적이지만 목적적인 목표고, 이제 말하면 학습 성과라는 거는 그게 뭐예요? 아주 구체적인 성과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학습 성과가 도달했다 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측정 가능해야 돼. 기준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상적인 측정 불가능한 기준이 아니다. 이거죠. 교육 목표가 측정 불가능하면 안 된다. 근데 대동단이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조 측정은 하루에 1시간 40분 딱 저기 있어요. 측정 가능하게 전부 숫자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이제 대동사님이 한 거를 당사님이 다시 이렇게 숫자로 다시 옮겨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비교무들이 지켜야 할 수준이라고 딱 써 있어요. 왜 예비교무님이 수준을 지키냐? 우리 모두가 지킬 수준이다. 이름을 바꿔요. 단장으로 단원을 됐고. 왜 우리는 안 된다. 이게 그건 과거 시대에 예비교무만 지키고 새로운 시대는 우리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분명히 당사자한테 의견을 내서 옳다 이렇게 할까요? 이건 우리 전 다 지켜야죠. 우리 예비교무만 지키라고 하면 되냐?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다 지키자 이거예요. 네? 그랬어요. 선영원 씨 어때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돼 있고 또 뭐죠? 또 신분검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 목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가 신분검사고, 요거는 이제 상식력 위상 가불병 이거는 학습성과예요. 요렇게 학습을 교당량 주장 12가지를 하면 그 신분검사의 그런 어떤 인격이 도달한다. 도달한다 해서 그 다음에 기준치를 딱 이게 완전히 교육학으로 돼 있어요. 교육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요 수치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 어느 종교에서 내가 공부 수준 도달할지를 조목하는 방법도 12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목도 가불병정으로 해놓고 수치로 해갖고 이렇게 완벽하게 한 게 없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요걸 쓰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요. 6개 있는데 우리가 보통 3단계를 해요. 5단계 내 3단계 2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공부를 하려면 이 기준을 정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겠다 기준을 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그 항목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까지 어떻게 가물어서 내 인격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디지털라이즈를 해버린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달성을 해보자 이거죠. 오늘 그만해야지.